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무서워하시는 항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저는 항암을 도세탁셀 TC 항암으로 4회 했고요. 수술 후에 하는 후항암을 진행했습니다. 항암을 하기에 가장 두려웠던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모였어요. 어쨌든 간에 여자다 보니까 탈모가 가장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게다가 저는 결혼식 바로 다음날에 첫 항암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신혼여행을 병원으로 간 케이스죠. 결혼식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길러놓은 머리가 지금 이 붙임머리를 한 길이보다도 더 길었어요. 되게 긴 머리였는데 항암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머리가 다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길 경우에는 이게 너무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엉켜가지고 빠질 때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칼 단발로 잘랐습니다. 정말 기적의 14일. 기적이라고 하기도 좀 싫어요. 솔직히 재수 없어가지고. 마의 14일이라고 부릅시다. 진짜 항암을 하고 와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데 아니 이게 머리가 빠진다고? 진짜? 이렇게 아무리 당겨도 이렇게 잘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귀신같이 14일이 되자마자 그날부터 머리가 숭덩숭덩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한 12일, 13일 이때부터는 두세 가닥씩은 빠져요. 계속 이렇게 하면 머리가 한두 가닥씩 빠지는데 14일째부터는 진짜 숭덩숭덩. 그리고 머리가 그냥 빠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몰랐는데 머리가 빠지면서 이 엄청난 두피 각질이 일어나면서 되게 간지럽고 누가 내 머리끄댕이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피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들 머리를 언젠가는 빠지다가 안 빠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머리를 다들 미시는 거거든요. 그게 싫어서. 그리고 온통 온 사방이 머리카락으로 뒤덮이니까 그게 싫어서 머리를 먼저 다 미시는 건데 탈모는 따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빠진다는 거를 항암하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쉐이빙하는 날 그 당일에는 오히려 좀 즐기게 됐어요. 진짜 내가 머리가 없으면 이런 얼굴이구나. 정말 보잘것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잖아요. 즐겨야죠 뭐. 그래서 예쁜 모자, 예쁜 가발 많이 사서 쓰고 다녔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발은 좀 답답해서 사기는 정말 많이 샀는데 한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썼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 취업하면서 좀 많이 쓰고 다니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탈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뭐 조언을 드릴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저 아는 환우 언니가 저랑 같은 호르몬 양성 타입의 일기이시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 정말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분이셔서 머리를 빠지면 안 된다. 만약에 머리가 빠지는 항암을 하라고 하면은 항암을 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더니 병원에서 CMF라는 도세탁셀과 같은 효과를 가진 항암 약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약은 머리가 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는 지금 항암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나게 길고 머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항암했는지 모를 정도로 머리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물론 그 약도 머리가 빠지기는 빠집니다. 사람마다 많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적게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대여섯 가닥씩은 계속 빠지는 정도로 빠지기는 해요. 근데 저희처럼 막 뭉텅이로 막 숭덩숭덩 이거 막 다 빌 만큼은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죽어도 머리 빠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CMF라는 약이 있는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말하면 다 해줄 거예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약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 체질에 따라 많이 좀 다르게 오는 것 같아요. 사람별로. 그래서 같은 약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작용들이 다르게 오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가 가장 힘들게 겪은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는 피부 발진입니다. 피부 발진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기 같은 게 막 올라와요. 1차 항암 때는 여기 쇄골 쪽으로 이제 습진 같은 게 막 올라와서 너무 간지럽더니 2차, 3차 회차를 거듭할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허벅지 전체, 얼굴 전체, 그리고 팔 전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항암 중에는 스테로이드 약을 먹는 거를 피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제 없는 그냥 가려움 가라앉히는 정도의 약을 받아서 먹었더니 그나마 조금 나았고요. 다음 회차 외래 볼 때 교수님한테 피부 발진이 너무 심하게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와 관련된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르는 연고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점막이 많이 약해져서 저는 생전 코피가 나본 적이 없는데 여기 코 안쪽이 찢어져서 코피가 나더라고요. 가래 같은 거에도 피가 섞여서 나오고, 볼일을 볼 때 이제 점막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항문이 찢어져서 피가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코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코 안에 바르는 안연고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확실히 그거 바르니까 건조함이 덜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코피 나는 거는 바로 잡혔어요. 하지만 이제 엉덩이 같은 부분, 목 같은 부분은 따로 방법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생강차 같은 걸 자주 마셔줘서 목을 보호해주는 거, 그 정도면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겪었던 부작용은요, 이거는 정말 공통적으로 대표적인 부작용인 것 같아요. TC항암 하시는 분들한테 입맛 상실입니다. AC항암 같은 경우에는 오심이나 구토가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TC항암 같은 경우에는 입맛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코로나 혹시 걸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걸리면 아무 맛도 안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TC항암 맞았을 때 맛이 안 느껴져요. 혀가 굉장히 둔해지고 혓바늘이 계속 나고, 그리고 백태가 되게 심하게 생기면서 맛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맞고 와서 한 열흘 정도는 맛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라도 맛이 나는 걸 찾으려고 엄청 찾아 먹었어요. 엄청 찾아서 먹었는데 그나마 제 입에 가장 맛이 느껴졌던 거는 냉면, 동치미, 그리고 뭐 물김치 국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큼한 거는 그나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때 냉면을 그렇게 주구장창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작용은 손톱 발톱이 약해져요. 그래서 뭔가 이 손톱 끝이 계속 아프거든요. 욱신욱신 아파요. 그래서 손톱 영양제를 계속 발라줬었고, 처음에는 이제 손톱이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셔서 젤네일을 같이 해줬습니다. 젤네일을 하게 되면 여기를 손톱을 딱딱하게 붙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맨 손톱일 때보다는 조금 더 견고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항암 중에는 젤네일을 계속 했었고, 한 막차 정도 갔을 때는 영양제 잘 발라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양제는요 한번 바르고 일주일 이내로 꼭 지워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영양제 자체가 손톱에 있는 영양분을 뺏어 먹어서 오히려 손톱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영양제 바르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바꿔서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손톱, 발톱 색깔 어두워지고 색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단백질 섭취 잘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탈모 같은 경우에는 머리만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온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썹, 겨드랑이 털, 여기 소중한 그 부분에 있는 털, 그리고 뭐 다리털, 팔털 다 빠져요.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항암 시작하기 전에 눈썹 문신 꼭 하세요, 여러분. 눈썹 문신. 그 당시에는 안 그래도 환자인 게 눈에 봐도 티가 나는데 아무리 가발을 써도 여기 구렛나루 없는 거와 눈썹이 없는 것 때문에
환자임을 가릴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눈썹 문신 항암 시작하기 전에 하세요. 항암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면역 수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감염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암을 시작하면은 눈썹 문신이나 뭐 피부 레이저 이런 거 못하기 때문에 시작하시기 전에 할 거 싹 다 해놓으세요. 아, 그리고 도세탁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항암제를 맞고 그 다음날 24시간 이후에 뉴라스타라는 백혈구 촉진제를 맞거든요. 이제 흔히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걸 맞으면 뼈 통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뼈 통증이라는 말 듣고 진짜 엄청 무섭고 엄청 쫄았는데, 그게 이제 그냥 감기 몸살 정도로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후통이 한 2, 3일 갔었고, 살갗만 스쳐도 아픈 그런 몸살기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서 뼈 통증 어떻게 견디지?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정말 짜잘하게 겪은 항암 부작용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었던 거고, 정말 직접 겪어보는 거 말고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도세탁셀의 대표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탈모, 피부 발진, 점막 약해져서 피나는 거, 입맛 상실, 손톱 발톱 약해지는 거, 뉴라스타 맞고 나서 몸살 기운이나 인후통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말주변이 없고 좀 잘 말을 하려다 보니까 말투가 약간 이제 막 동화책 읽는 것 같은 말투가 돼서 듣기 거북하실까봐 약간 걱정은 되는데, 제가 요거는 열심히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용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